네, 두 번째 주제는 혈이 허한 것과 외음의 소양증, 즉 가려움증입니다. 외음부가 가려워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혈이 허해서 오는 것이 있더라, 이런 얘기예요. 외음부가 가려운 것이 많아요, 종류가. 그래서 가렵다, 뭐 바른다, 낫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약균이 있을 때만 덜하고 자꾸 반복되는 것은 바로 뚜렷한 원인이 있더라. 그런데 그 원인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혈이 허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성의 병 중에서 허리 이하로 오는 병들은 혈이 허해서 오는 병들이 많은데 바로 외음부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게 많고, 출산과 유산 후에 외음 소양증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주제는 혈어와 외음 소양증이 되겠는데요. 외음 소양증의 한의학적인 원인 중에서 가장 많은 게 출산 후에 혈어예요. 건강한 여성들은 정상분만 한 경우 말입니다. 정상분만 하고 며칠 지나지 않아도 툭툭 털고 일어나서 운동도 하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혈이 허한 것은 이 사람이 건강하기 때문에 잘 못 느껴요. 그러나 그것이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자궁의 기능이 시들어지면 결국은 여러 가지 병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상하리만큼 엉덩이 다리 쪽으로 뚱뚱해지고 이상하게 몸매가 변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출산 후 어혈을 제거해주는 치료를 정확하게 제대로 받는 사람들은 자궁이 원상 회복이 되기 때문에 엉덩이라든지 다리 쪽으로 몸매가, 배 쪽으로 몸매가 아주 정상적으로 회복되어서 출산 전보다 더 건강한 그런 몸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바로 여러 가지 불편한 증상들이 안 나타나는데, 그러한 출산 후에 어혈을 제거하거나 출산 후에 몸을 보호하거나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바로 출산 후 혈이 허해서 오는 외음 소양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려과다. 외음 소양증이 나타나는데 이게 사려과다에서 나타나요. 대개 사려과다에서 외음 소양증이 나타난 사람들은 어떻게 생긴 사람이냐? 눈썹이 진하거나 얼굴이 갸름하거나 인당이 우랬거나 머리카락이 곱슬머리인 사람들이 사려과다가 잘 나타나고, 그거에 의해서 음두 양두라는 차원에서 스트레스가 많이 받고 생각이 많으니까 밑에가 가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가려우면 균이라든지 이런 거에 의해서 그렇다고 보는데,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더라, 이런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사려과다에서 온 거예요. 간장의 스벨이라는 건 뭐냐면, 간장의 스벨에 의해서 외음부가 가려울 수 있는데, 간장이라는 것은 소위 말하는 리버,
해박적인 그런 간이 아니라 간의 경락이 흐르는 곳, 그것이 바로 생식기로 흘러가요. 한의학에서는 간과 생식기를 같이 봅니다. 그래서 거기가 제대로 건강하지 못하면 간장의 습열에 의해서 가려울 수가 있어요. 이건 어떤 사람들이 이런 현상이 잘 나타나느냐. 평소에 음식을 너무 잘 먹는 사람, 얼굴이 붉으면서 푸석푸석한 사람, 얼굴이 둥글럽적하고 뭐든지 맛있는 사람, 조금 잘 먹으면 가슴이 커지고 배가 나오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습열에 손상되기 쉽고, 이런 사람들이 간장의 습열에 의해서 외음부가 가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대개 발목이나 무릎도 잘 아파집니다. 왜? 습열에 의해서 간주근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간장의 습열에 의해서 외음 소양증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하감창이라고 해서 이것은 균에 의한 겁니다. 감창이라는 것은 균에 의한 거예요. 그래서 균에 의해서 아래가 파이면서 쓰라리고 아프면서 가려운 거예요. 이걸 하감창이라고 하는데, 이 하감창은 생식적으로만 가려운 게 아니라 전신 가려움증이 같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가려움증이 나타나는데 창이기 때문에 진물 나고 곱는 것 같은 이런 현상이 전신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생식적으로도 곱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 균이 생기고, 그렇게 해서 아래가 가려워지고 쓰라리고 아프고 냉같이 분비물이 많이 나오고 냉에서 냄새가 나고,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외음부 소양증이 소장기통에서 나타날 수가 있는데, 이 소장기통이라는 것은 바로 심장과 소장이 연관되는데, 얼굴이 붉은 사람, 코끝이 뾰족한 사람, 상순이 뾰족하게 틀린 사람, 이런 사람들이 아래가 가렵다 그러면 바로 소장기통에 의해서 아래가 가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소장실열에 의해서 아래가 가려운 경우도 있죠. 그럴 때는 입안이 헐거나 밤에 자면서 울거나 이런 현상들이 같이 나타날 수가 있고, 아랫배가 아프거나 허리가 아픈 증상들이 같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여기 소장기통이라는 것은 이것은 산증에 의한 증상으로서, 산증은 아랫배, 생식기, 허리가 아프고 가려운 겁니다. 이건 특수한 거죠. 한의학이 아주 특수한 그런 원인인데, 소장기통에 의해서도 외음 소양증이 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외음 소양증의 한의학적 치료는 감히 귀비탕을 쓰기도 하는데, 이것은 이제 사료과다로 외음이 가려울 때 감히 귀비탕을 씁니다. 용담사간탕은 간장에 습열이 있을 때 용담사간탕을 쓰고요. 가미소요사는 바로 혈어로, 혈이 부족돼서 아래가 가려울 때 자궁의 어혈이라든지 이런 거를 제거하지 않아서 혈이 허해졌어. 그럴 때 가미소요산을 쓰는데요. 이 가미소요산 특징이 있어요. 아래가 가려울 뿐만 아니라 간질처럼 쓰러집니다. 출산이나 유산 후에 간질처럼 쓰러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유 없이. 그럴 때 일반적으로 원인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간질의 약을 쓰긴 써도 유사간질이라고 해서 자꾸 쓰러지는데 원인이 아닙니다. 그럴 때 보면 산후 혈허에 의한 외음 소양증으로
감이 소요산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약을 쓰면 바로 간질 증상, 자꾸 쓰러지는 증상이 없어집니다. 감이 통심음은 바로 소장 기통, 소장 산통에 의해서 외음부 가려움증이 올 때, 승마가을근탕은 하감창으로 올 때, 이럴 때 바로 승마가을근탕을 쓰면 아래가 가려운 것뿐만 아니라 전신적으로 가려운 증상도 같이 치료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외음 소양증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고 그 중에서 혈어에 의한 외음 소양증에 대한 사례를 오늘 말씀드릴 건데, 이 혈어에 의한 외음 소양증이 가장 많아요. 특히 여성들한테 이런 증상들이 많이 나타나요. 이런 여성들은 혈이 허하기 때문에 어지럽거나 머리가 아픈데 여기가 아프거나 다리 쪽으로 멍이 잘 드는 이러한 증상들이 나타나면서 외음 소양증이, 외음부가 가려운 이런 현상이 같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이런 것은 한의학적인 치료로서 얼마든지 치료가 가능합니다.